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BJ 사이먼스. 아까는 이 조명, 조금 어둡게 찍히나요? 조금 어둡게 찍히나? 아무튼. 자, 중학교 2학년 그 1강은 했고요. 2강까지 찍고, 오늘은, 정리를 하고, 중학교 3학년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강은 여러가지 원소의 성질과 이용까지 제가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강은 이제 원소의 확인, 그래서 불꽃 반응, 선 스펙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BJ 사이먼스. 1강으로는 조금 그 밝기가 좀 다를 거예요. 밝기가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칠판에 좀 반사가 돼가지고, 글씨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위치를 좀 달리했네요. 자, 오늘 2강 두 번째 강의인데, 원소의 확인, 불꽃 반응,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요 부분만 일단 부분 녹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 이온, 원자와 이온 요쪽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자,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불꽃 반응이라는 건 첫째, 금속 원소만, 자, 다시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자, 불꽃 반응에 관여한다. 불꽃 반응에 관여한다.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에 관여한다. 이제 나중에 뭐 혹시 그 주기율표 특강을 하나 해서 올리긴 올릴 건데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주기율표 제가 특강할 수 있으면 특강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는 수소고요. 여기는 뭐 헬륨이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그다음에 뭐 베릴륨, 뭐 둥스탄, 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주기율표인데 여러분들, 주로 어떤 부분이 금속 원소냐면 수소를 제외하고 요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오는데, 요쪽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금속 원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들이 많습니다. 비금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들만, 즉, 요 영역들 속에 들어있는 녀석들, 주로, 아시겠죠? 오케이? 요 녀석들 중에 주로 이제 요쪽 부분에 있는 녀석들이 주로 이제 불꽃 반응, 즉, 금속 원소이면서 불꽃 반응으로 얘네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잘 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속 원소만 관여한다라는 거,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안 합니다. 아시겠죠?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안 해요. 자, 불꽃 반응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특징. 자, 불꽃 반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특징. 자, 특징 갑시다. 자, 특징. 첫 번째는요. 특징의 첫 번째는 시험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하다. 뭐라고요?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 자, 불꽃 반응이라는 건 시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불꽃이 이렇게 시류가 있으면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겉불꽃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겉불꽃. 자, 다시 겉불꽃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겉불꽃을 우리는 산화불꽃이라고 불러요. 산화불꽃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산화불꽃이라는 걸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거의 없을 거고, 다만 겉불꽃에다가 넣고 반응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불꽃 반응은 겉불꽃에다 집어 넣는다라는 거고,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잖아요. 찍어서 갖다 지져보는 건데? 그죠? 찍어서 갖다 지져보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험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하다. 아시겠죠? 두 번, 찍고 지져보는 거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찍었으니까 제가 퍼가지고 갖다가 실험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퍼서 하는 게 아니잖아. 퍼서 하는 게. 찍어가지고 지져보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갖다 대보는 거니까. 시료의 양이 적어도 가능하다. 그쵸? 오케이. 자, 시료의 양이, 자, 다시 시료의 양이 적어도 가능하다. 자,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시료의 양이 적어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만 불꽃에 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자,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고 갈게요. 같은, 뭐라고요? 같은 금속 원소 또는 금속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 뭐라고요?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에 대해서도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은, 글씨가 왜 이래? 아이, 정말.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 자, 이건 예를 들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불꽃색이 나타난다. 자, 무슨 얘기냐?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글씨 진짜. 글씨 왜 이러지? 나 진짜 미치겠다. 잠깐만요. 다시 좀 예쁘게 좀 씁시다. 나 진짜. 같은, 이게 미끄러져서 그래요. 불꽃색. 미끄러져서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고 방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저희 딸내미들하고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아마 그 보이스들이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방이다 보니까 방음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분필하고 일반적인 칠판을 쓰면 먼지가 막 엄청나게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지금 장비들이 다 그 먼지를 먹고, 저 카메라도 먹고, 컴퓨터도 먹고, 그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칠판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끄러져. 너무 미끄러져. 그러니까 글씨가 쭉쭉쭉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미치겠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염화나트륨. 이거 쓸 때는요, 거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Na예요. 염소는 염화나트륨이라는 얘기는 염소와 화합했다 그랬어요. NaC. 아시겠죠? 오케이? 염화나트륨. 자,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이렇게 갑시다. 질산나트륨. 그럼 Na죠? Na? 자, 그러면 Na. 그 다음에 NO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미난 건. 뒤에 있는 녀석이 금속입니다. 아시겠죠? 이름으로 부를 때는 뒤에 있는 게 금속입니다. 이름으로 부를 때는 뒤에 있는 게 금속이야. 자, 뒤에 있는 게 금속이에요. 금속. 자, 근데 뭐야? 이게 원소, 자,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앞에 있는 게 금속이에요. 아시겠죠?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즉, 오케이? 앞에 있는 게 금속 원소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순수한 나트륨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순수한 나트륨이 여기 있대요. 순수한 나트륨. 그럼 Na. 자, 얘네들 셋. 자, 염화나트륨하고 질산나트륨하고 나트륨 얘네들 셋을 만약에 불꽃 반응 시켜버리면요. 자, 다시 불꽃 반응 시켜버리면, 자, 얘도 나트륨 들어있죠, 금속원소. 얘도 나트륨 들어있죠, 금속원소. 얘도 나트륨이죠. 따라서 얘네들의 불꽃 반응은 노란색. 무슨 색이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다 같습니다. 같아요. 왜 같냐 물어보면 뭐야? 같은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같은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얘 Na, 나트륨. 얘 Na, 나트륨. 얘도 Na, 나트륨. 같은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불꽃색은 어떻다? 같다. 즉, 다시 말하면
같은 금속 원소 또는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 얘네들이 화합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슨 색깔이 나타난다?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 왜냐? 이유는 요거잖아요. 불꽃 반응은 누구만 관여한다? 금속 원소만 관여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요거예요.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색의 불꽃색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면 그럼 다른 색의 불꽃색이 나타나겠죠? 다른 종류면.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불꽃색은 리튬, 리튬이에요, 리튬. 그 다음에 Na, 나트륨. 자, 그 다음에 K, 칼륨. 그 다음에 칼슘도 있죠. 칼슘 구리. 칼슘, Ca입니다, CA. 칼슘, 구리, CU예요, CU. 얘는 CA이고, 구리. 자, 분명히 원소기호는 남기가 싫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발음. 스트론튬, SR. SR입니다, SR. 아시겠죠? 스트론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바륨. BA. 바륨. 자, 리튬은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이고요.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칼슘은 주황색. 자, 구리는 청록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자, 바륨은 황록색입니다. 황록색.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데 유치하다고 또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유치하다고 또 욕할지 몰라. 자, 립발스발. 오케이. 이런 립발스발. 그럼 니나노. 나노. 니나노. 칼 보여줄까? 칼 보여줘? 그러니까 칼 좀 주. 안 되겠다. 그때는 뭐라고 그래, 구청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죠. 구청에서 뭐라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리빨스빨?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칼 보여줄까? 그러지 마세요. 구청에서. 어디에서? 구청에서. 칼 줘? 칼주리? 그러지 마세요. 구청에서. 아시겠죠? 구청에서 그러지 마세요. 리빨스빨.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경찰차가 바황! 하고 오는 거야. 바황! 오는 거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잘못했어요. 바황! 하지 마. 립발스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갖고 갈게요. 볼게요. 잘 보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리튬. 스트론튬. 야, 이거 큰일 났네. 얘도 빨간색이고 얘도 빨간색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둘 다 빨간색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오케이? 유관 색깔이 둘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럼 큰일 났네요. 내가 눈으로 봤더니 어떤 빨간색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감히 리튬이다 또는 스트론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눈으로 봐서는. 왜? 리튬도 빨간색이고 스트론튬도 빨간색인데 눈으로 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뭐를 한다 여러분들? 스펙트럼 분석. 자, 뭐를 한다? 스펙트럼 분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펙트럼 분석은요,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합니다. 선 스펙트럼. 아시겠죠? 그래서 분광기를 통해서, 자, 빛을 분해시켜주는 분광기를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선 스펙트럼의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학교에서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바로 뭐다? 선 스펙트럼이다. 그러면 어떤 물질 A라는 녀석하고 또는 리튬, 그 다음에 스트론튬, 얘네들의 선
선 스펙트럼에 그 정보가 있겠죠? 정보가 있겠죠? 그럼 얘도 정보가 있겠죠? 그럼 얘도 정보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분석한 선 스펙트럼의 정보가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 일치한다. 또는 스론튬하고 일치한다. 라고 표현이 되면 얘가 리튬일 것이다. 또는 스론튬일 것이다. 라는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이 정보라는 건 과연 뭘까? 선 스펙트럼으로 분석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과연 뭘까?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이 일치해야만 리튬 또는 스트론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과연 나오는 정보가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선의 수, 그 다음에 선의 수와 두께,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위치. 자, 선의 수, 두께, 색깔, 위치. 오케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색깔, 위치, 선의 수, 두께, 색깔, 위치.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 정보가 얘랑 둘이가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너는 리튬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 둘이가 선의 수, 두께, 색, 위치가 일치한다. 그럼 너는 스트론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밥 차리나 봐. 밥 차리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금속 원소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알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쯤에서 하나만 더 해결하고 갑시다. 하나만 더 해결하고 갈게요. 불꽃 반응 실험에서 여러분들, 불꽃 반응 실험에서 유의해야 할 점. 자, 불꽃 반응 실험에서 유의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의점. 요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매번, 자, 예를 들어 어떤 시료를 찍어서 불꽃 반응을 해봤단 말이에요. 불꽃 반응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불꽃 반응을 하고 나서 그냥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여기 있고, B라는 물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물질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불꽃 반응하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겉불꽃에 넣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넌 무슨 색깔이 나왔으니까 무슨 금속 원소가 있겠구나. 그 다음 곧바로 아무런 과정 없이 B를 갖다가 그냥 찍어서 또 실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험 과정 중에, 자, 봅시다. 실험 과정 중에, 자,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실험 과정 전에, 자, 실험 과정 전에, 염산에 니크롬선을 세척해야 됩니다. 세척. 그리고 나서 염산에 깨끗이 닦은 다음에 증류수로 마무리를 져요. 자, 다시 증류수로 씻고 증류수로 헹구고 다시 재실험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재실험을 해야 돼요. 왜냐? A를 찍어서 실험을 해봤어. 근데 니크롬선에 그 A가 불꽃 반응을 통해서 A라는 금속 원소가 다 사라졌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미세하게 남아있는 양이 B를 찍어서 실험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실험 과정 전에 염산에 씻고, 그 다음에 증류수로 헹구고, 그 다음 실험을 해야 된다. 왜? 불순물 제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의 이유는 뭐다? 얘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다? 불순물 제거. 뭐를 제거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불순물 제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V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되고. 자, 내가 또 지울게요. 중학교 2학년 과정 사실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막 너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이걸 다 해버리면 복잡해져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이 꽤 어려워요. 사실상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꽤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주셔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정 또 요청하면 어떻게 하지? 1학년 과정 또 요청하면 어떻게 되죠? 아, 큰일 났네. 또 1학년,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또, 1학년은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죠? 아씨, 큰일 났다. 어떻게 하죠?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왜 안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아씨, 큰일 났네. 설마, 대학교 과정은 예전에 요청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대학교 과정. 그나저나, 피트 준비해야 되는데. 피트 준비해야 되는데. 피트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피트.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피트.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가질 거. 도전은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피트? 아이고, 근데 이게 물기가 이렇게 있으면 또 찍쭉 미끄러지고 색깔이 어두워져서. 자, 원소 손수 패턴까지는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원자와 이온인데, 자, 돌턴의 원자설부터 갈게요. 돌턴의 원자설 가기 전에, 일단, 입자설하고 연속설. 입자설과 연속설은 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부분효과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원자와 이온에서 여러분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하고 입자설. 자, 뭐라고요? 연속설은 아리스토텔레스 거예요. 아시겠죠? 텔레스. 자, 그 다음에 입자설. 데모크리토스. 자, 자, 여기서 연속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입자설. 아시겠죠? 왜?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원소는 분자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럼 분자가 깨지면 원자가 된다? 아시겠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속설이라는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연속설이 오랫동안 인정받았다. 오케이? 오랫동안 인정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보다는 더 뛰어난 학자였나봐요. 그쵸? 아무튼, 오랫동안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뭐냐면,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 학설이에요.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입자설이니까. 입자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갑시다. 입자설의 정의는 뭐냐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중요한 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 다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 다시 갈게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야? 물질은 최소한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한계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최소한의 한계점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입자설이라는 얘기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연속설이라는 건 계속 무한정이 쪼갤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계속 무한정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야, 그렇죠? 근데 입자설은 뭐야? 계속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적인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밝혀낼 거야? 이걸 어떻게 밝혀낼 거예요, 당신?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아시겠죠? 오케이? 증거. 오케이? 증거.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봅시다. 입자설에서 숨어있는 개념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는 입자와 입자 사이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연속설은 빈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빈 공간. 자, 그럼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자, 증거 가볼게요, 증거. 증거가 중요해요.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증거. 자, 첫 번째 증거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풍선을 불어놓으면, 자, 첫 번째 증거는, 불어놓은 풍선. 그러면, 불어놓은 풍선은 처음에는 빵빵했죠? 빵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맞죠? 크기가 작아진다.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풍선이 빵빵하다가 나중에는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대요. 이렇게 작아진대.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해? 여기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왔겠구나. 그죠?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왔겠구나. 맞아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왔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빠져나왔겠구나. 그러니까 쭈그러졌지. 그러면 뭐야? 풍선에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을 거고, 그죠? 빈 공간이 있었을 거고, 즉, 풍선의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을 거고, 오케이? 이 빈 공간으로 공기 입자가, 그죠? 공기 입자가 빠져나왔겠구나. 오케이? 빠져나왔겠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빠져나왔겠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그쵸?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좋아.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됐어. 너는 빈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죠. 첫 번째 증거는 요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첫 번째 증거는 요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을 혼합하면, 자, 두 번째 증거는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면 그 부피가, 둘의 합의 부피가 감소하다.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두 부피가 감소한대요. 자, 이거는 좀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건 비유를 할게요. 자, 메스 실린더에다가 잘 보세요. 근데 메스 실린더가 너무 크다. 잠깐만요. 이건 비유를 해드릴게요, 비유를.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생겼죠. 눈금 실린더에다가, 보세요. 유리구슬을 이렇게 넣을게요, 유리구슬. 오케이? 유리구슬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유리구슬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는 좁쌀을 넣었어요. 그냥 해. 좁쌀을 넣었어. 좁쌀. 여기다는 뭐 넣었다고요? 유리구슬. 자, 여기다는 뭐 넣었다고요? 좁쌀을 넣습니다. 그러면 유리구슬의 구슬의 크기가 좁쌀의 크기보다는 어때요? 좁쌀의 크기보다는 크죠? 그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얘의 부피를 10ml로 만들어 놨대요. 그 다음에 얘의 부피를 10ml를 만들어 놨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10ml하고 10ml를 만들어 놓고 이 둘을 합했으면 반드시 몇 ml가 나와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20ml가 나와야 돼. 그죠? 20ml가 나와야 돼. 20ml가 나와야 돼. 20ml가 나와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20보다 작게 나타난다. 작게 나타난다. 왜요? 왜 그래? 왜? 구슬의 크기가 좁쌀의 크기보다 크고 구슬과 구슬 사이에, 자 보세요. 구슬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공간, 빈 공간. 뭐가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누가 채워져 들어갈 수 있다? 좁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채워져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ml보다는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거는 빈 공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빈 공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됐어요. 자,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실험을 하면요,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물 10ml하고 에탄올 10ml를 넣고 합하면, 이론상으로 20ml가 나와야 되는데 20ml가 안 나오고 20ml보다 부피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물 분자와 에탄올 분자, 즉 물 입자와 에탄올 입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그죠? 같지 않고 얘네들의 크기도 같지 않고 따라서 뭐야?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피는 그만큼 적어진 부피로 측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건 결국은 빈 공간이 있음을 확인한 거니까 됐네. 너도 증거로 쓰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증거는 뭐가 있냐? 세 번째의 증거는 비눗방울을, 자, 다시 비눗방울 또는 알루미늄 호일을 무한정 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무한정 뭐라고요?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다. 이건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비눗방울 불다 보면 터져버리잖아. 그죠? 비눗방울 불다 보면 터져버리잖아. 그럼 처음에 비눗방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비눗방울이 처음에는 이만하다가 나중에는 이만하다가 나중에는 이만해질 때 터져버려.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만했을 때는 비눗방울이 갖고 있는 이 두께가 그나마도 어떻다? 약간 두꺼웠다. 근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눗방울의 두께는 얇아진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커지기 직전에 비눗방울의 두께를 우리가 미세한 현미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비눗방울이 갖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세 개만 그리면 될 걸 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잠깐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쳐요. 그리고 현재의 길이는 역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얘네들의 길이가 만약에 2배로 길어진다고 쳐봅시다. 2배로 길어진다.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분자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4개의 층에서 2개의 층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죠?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러면 2개의 층에서 하나의 층으로 위에 있던 것이 옆으로 이렇게 가면 더 길어지겠죠. 맞아요? 더 길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더 길어지려고 하니, 여기서 더 길어지려고 하니, 터져버린대. 터져버렸다는 얘기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마지막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갈라졌다고 친다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입자로 되어 있고, 이 둘의 입자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한 겹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깨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얇게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계속 늘어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터져요, 터져. 그리고 알루미늄 홀도 찢어져. 그럼 결국은 뭐야? 마지막 입자가 한 겹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찢어진다 또는 터진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지막 입자 한 겹이었을 때는 얘가 깨지는 게 아니라 둘 사이가 멀어져서 터져버린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더 이상 작용을 못하고 안 깨져야 되니까. 주먹 두 개가 입자인데 안 깨져야 되니까 둘 사이가 멀어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둘 사이가 멀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거야. 오케이? 안 깨져야 되니까. 오케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 한계점이잖아. 그래서 터지거나 또는 찢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의 증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최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타나. 최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보일의 제2자관 실험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입자설을 부활시킨, 즉 무슨 얘기예요? 입자설을 데모크리토스가 내세웠는데 먹히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먹히지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인정받지 못하다가 보일의 제2자관 실험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일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보세요. 여기 얘는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이 없고 연속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놓여져 있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 하지만 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보일이 제2자관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왜 이래 글이. 다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림을 원래 못 그려요. 오늘 저희 방송 처음 저희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보일의 제2자관 실험을 하는데요. 이 제2자관에다가 여러분들 공기를 채워요. 공기를 채워놓고, 거기 공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공기. 그래서 여기다가 수은을 넣습니다. 뭐를 넣는다고요? 수은을 집어넣어. 그럼 수은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럼 더 집어넣으면, 수은은 무거운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또 올라가겠죠? 만약 여기가 가두어졌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가두어진 상태다.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 이 내부가 고립돼 있대요. 근데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 채워지면.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돼? 도망가지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연속설이라면, 즉, 빈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승 못하네. 빈 공간이 없으니까 상승 못하죠. 빈 공간이 없으니까 상승 못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계속적으로 순간이 이렇게 상승하더래. 그러면 공기가 계속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공기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너를 밀어서 너가 일리 와서 결국은 압축이 가능하구나.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압축이 가능하구나. 즉 다시 말하면 뭐가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함을 입증한 실험이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입자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입자설은 중요해요.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에 저희 식구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보이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유튜브 좀 성공이 좀 되면, 따로 스튜디오를 밖에 가서 만들까도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요. 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지울게요. 지우고 갑시다. 자, 지우고 갈게요. 야.
자, 설명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들 설명이 마음에 들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희망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희망이 되고 힘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이제 입자설까지 끝냈고, 입자설까지 끝냈고요. 잠깐만요. 조금 한 번만 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아이고, 팔뚝 빠지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돌턴의 원자설. 돌턴의 원자설하고, 돌턴의 원자설하고, 그 다음에 원자하고, 그 다음에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의, 변천. 요거까지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볼게요. 돌턴의 원자설. 부분 녹화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부분 녹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여러분들,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의 강의를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 와,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거는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돌턴의 원자설. 화면을 조금만 일리 옮길게요. 자, 돌턴의 원자설. 거꾸로 갔어. 돌턴의 원자설. 자, 갈게요. 돌턴의 원자설. 돌턴의 원자설. 돌턴의 원자설 가겠습니다. 자, 돌턴은 4개의 설을 얘기합니다. 4개 종류의 원자설을 제시를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째 원자설의 첫째는 뭐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자, 다시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 작은 입자.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자는. 아시겠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자, 다시. 자,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원자는 없어지거나, 자, 세 번째는요,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 몽단 분필 써요, 여러분들. 몽단 분필. 저는 이 분필을 항상 다 끝까지 소모합니다. 끝까지. 자,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다른 원자끼리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거죠. 자, 다시. 서로 다른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를 갖고 있다. 일정한 개수비. 자, 여러분들.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근데 얘는 나중에 수정됩니다. 수정. 핵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 핵이 분열해서 다른 종류로 바뀌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요것도 수정이 돼요. 수정. 얘는 동위원소 발견. 자,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위원소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교과서별로 좀 틀립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별로 좀 틀린데, 수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수정되었던 내용을 뺀 교과서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과서별로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정되긴 수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얘는 핵융합 반응이죠.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수정되었다라는 조건의 교과서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수비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이제 각각 설명할게요. 이제 보세요. 각각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뭐 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쪼개지지 않는 거니까. 같은 종류의 원자,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수정됐다고 그랬어요. 뭐 동위원소. 자, 그럼 동위원소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되죠. 오케이?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크기 모양은 같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릴게. 자, 동위원소에는 뭐가 있냐면 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배울 건데, 수소는 얘도 H예요. 하이드로젠. 얘도 H야. 하이드로젠. 얘도 H야. 하이드로젠. 근데 얘는 양성자 하나로만 돼 있어요. 네,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양성자 하나로 돼 있고요. 얘는 양성자, 양성자가 한 개고요. 중성자가 한 개가 또 있습니다. 한 개가 또 있어.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요, 양성자가 한 개고요. 중성자가 두 개야. 그래서 입자수가 곧 질량을 대변한다고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지금 여기에서 양성자라는 것도 입자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것도 입자거든요. 그럼 입자수가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얘는 질량이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질량이 2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질량이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뭐야? 그러나 얘도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이야. 그러면 성질은 똑같아. 즉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의 원자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저로 갑시다. 자, 같은 종류의 원자야. 뭘로? H로. 오케이? H로. 그러면 크기 모양은 같아요. 자, 크기 모양은 같아. 크기와 모양은 같아. 그러나 뭐는 다르다? 질량이 다르다. 질량이 다르다. 질량이 다르다. 오케이? 오케이? 왜냐? 보세요. 성질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양성자의 개수가 성질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양성자의 개수가 성질을 결정해요. 근데 다 하나니까 성질은 같은 거야. 그래서 모양도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 자, 다시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달라요. 뭐라고요? 중성자 수가 다르다. 따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질량이 같다라는 건 수정이 돼야 되죠. 그죠? 이 녀석은 수정이 돼야 된다. 핵융합 반응은 지금 2단계에서는 설명 안 할게요. 핵융합 반응. 혹시 유튜브에서 핵융합 반응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는 화학 반응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설명해 봤자,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합시다. 이걸 비유를 통해서 갈게. 오케이? 비유를 통해서 갈게. 비유. 자,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비유. 저쪽은 좁으니까. 자, 이쪽으로 갈게. 서로 다른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자, 보세요. 자, A라는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원자. 근데 이 A라는 원자가, 자, 봐요. 비유할 거니까, 비유. 자, 레고인가? 레고 맞죠? 레고. A라는 원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A라는 원자의 모양이 비유를 통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생겼대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대. 그럼 B라는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B라는 원자가 있대요. 자, 보세요. B라는 원자가. 비유해서 갈 거니까. B라는 원자가 있는데 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하고 반응해서 C를 만드는데 C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C는. 자 C는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자 그럼 됐네. 여러분들 보세요.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 녀석을 만들려면 얘가 A고요. 오케이? 얘가 A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겠네. 그림 좀 그지 같은데 얘가 B가 되겠죠? 얘도 B가 되겠네. 그러면 C라는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A라는 녀석이 한 개 필요하고 이런 녀석이 몇 마리 필요하다는 겁니까? 2마리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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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럼 C 한 마리 만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지금 4마리 있다고 칩시다. 자 다시 B가 여러분들 4마리 있대요. B가 4마리 있대. 얘도 B고 얘도 B고 얘도 B고 얘도 B래요. 자 B가 4마리 있대요. 근데 A가 한 마리 있대요. A가 한 마리 있대. 그러면 A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B가 4마리 있다고 하더라도 C는 몇 마리만 만들어진다? 한 마리만 만들어진다. 그쵸? 한 개만 만들어진다. 왜? 얘를 만들려면 이 모양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A 한 마리에 B 2개잖아요. 그래야 C가 된다며. 그쵸?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한 마리라면 얘네들이 수천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하는 개수의 비율은 즉 C를 만들기 위한 반응하는 개수의 비율은 A 대 B가 몇 대 몇이 되거든요. 1대 2가 된다. 즉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 아시겠죠? 이게 돌턴의 원자설의 네 번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돌턴의 원자설의 네 번째 개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강은 이쯤에서 정리를, 일단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찍고요. 오케이. 부분 녹화는. 수고하셨습니다.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은요, 이쯤에서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이 강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유튜브 동영상이 길어버리면, 학생들이 안 봐버리더라고요. 길어버리면 그냥 앞부분 조금 보고, 에이, 이거 뭐야? 장난하나? 그래놓고 그냥 안 봐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짧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중2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곁엔 BJ 사이먼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